호르몬 변화 때문에 뇌가 그냥 이상해지는 거예요. 되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냥 별거 아닌 일에도 막 분노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이 짜증이.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현국이라고 합니다. 정말 인생에서 뭔가 큰 변화가 올 때 이렇게 공포스러울 수가 있나 하는 변화가 최근에 왔었어요. 그럴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너무나 무력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이러다가 내가 죽나 싶을 정도의 공포스러움을 느껴서 그거를 용기 내고 이겨내야지라는 것까지 하기까지가 시간이 한두 달이 걸렸는데, 그때 저 나름대로 이겨낸 방법이 뭐냐면 운동의 강도를 한 2배를 늘려봤어요. 네. 운동의 강도를 늘리니까 그 용기가 나서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운동으로 극복을 했는데 이게 운동으로 극복한 건지 아니면 해결이 될 거여서 극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는 건 맞죠. 견딜 수 있게 하죠. 역설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에 보면은 뭐 무슨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요.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거는 사실 해결이 안 됩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바이러스하고 되게 비슷해요. 프로그램이 막 뱅뱅뱅뱅뱅 돌다가 갑자기 쓰는 거 아닙니까? 우울증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서 전두엽하고 선조체를 잇는 회로가 있어요. 그 회로가 과 올라가다가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라, 조금 우스갯소리로 살고 싶으면 뛰어라 이렇게 맞아요. 정말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우울증을 우리 BDNF라고 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원리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인다고 어떻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냥 견딜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도 버틴다든가, 아니면 의외로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렇게 하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운동이 근력이 됐던 유산소가 됐던 이런 강도를 높여서 하는 것이 스트레스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이게 이상하게 50대 이상, 60대 이렇게 은퇴를 앞둔 사람들,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일은 20, 30대가 보통 하잖아요. 40대까지. 그러니까 나이하고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내가 하는 역할, 이런 게 5, 60대도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게 건강이나 운동량이나 이런 게 줄어들면 확실히 확 증폭이 되는 것 같아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뇌가 그냥 이상해지는 거예요. 되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잠을 못 자거나 뭐 코로나 같은 거에 걸렸을 때의 우리 뇌 상태를 좀 보자고요. 보면 되게 어떤 용어를 많이 쓰냐면 안개 낀 것 같다 해서 브레인 포그라는 현상 많이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뿌옇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냥 별거 아닌 일에도 막 분노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이 짜증이, 저만 분노하나요? 분노는 좀 과격하신 거고 짜증이 막 그냥 물밀듯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별거 아닌 일에도 탁 누가 하면은 막 그냥 거기서부터 짜증을 내고 막. 근데 이제 그러는 나이가 50대죠. 우리 뇌가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원인에 있어든 교란이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 속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 때 보면 내가 뭔가 엄청 나쁜 사람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내가 뭔가 잘못 살았던 생각 같은 것도 들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뇌 자체가 좀 허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로 계속 자기를 굳이 그렇게 비하하고 자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런 걸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운동밖에 없습니다. 먹는 거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먹는 거면은 이제 도파민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이제 순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고 나면 공허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술, 담배죠. 60, 70 이렇게 돼서 운동을 막 하는 것도 힘들 테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운동 이런 거 많이 하죠. 제가 요즘에 체육관을 가면서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들은 또 재미난 얘기가 있는 게, 왜 이렇게 젊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냐고 물었더니 먹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동노화 그 생활 습관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스님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를 포기한 삶이 저속노화라고 했어. 그거에 재미를 느껴야 저속노화. 아이러니하죠. 요즘 비만 치료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알려져 있는 유고비 준비하는 마운자로 뭐 이런 비만 치료제들이, 그러니까 뭐 살 빼면 되는데 이게 정신하고 연결이 돼 있는 치료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얘기랑 뭐 이런 것들 있어서 살을 빼는 그런 약물들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면 정신
정신 건강을 위해서 비만 치료제를 맞아야 될까 고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자연스럽게 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어떠세요? 자연스럽게 빼는 과정을 앞당기고 싶으신 분들 맞으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제가 약으로 한번 뺀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초창기 지금은 없어진 비만 약으로 식욕 없애주는 약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자신감이 좀 생기긴 해요. 자신감이 생기는데 지속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얘기는 너무 그 약이 잘 나오고 하니까 무슨 만성질환 치료제처럼 평생 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 맞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어떻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약에 의존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어떻게 보면은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먹거나 운동하거나 두 가지인데 그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어딘가는 망가지게 돼요. 젊어서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평생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서 약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살이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운동과 영양으로 내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기쁨과 자기 신뢰, 자기 자존감 이런 거는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환자들이 많아지면 앞으로 정신 상담 받으려는 환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